이영진 음악평론가 자전적 산문집 고해성사 중에서 글 쓴이의 변명. 이영진. 며칠을 뒤척여도 단 한 줄의 문장도 진척이 안 될 때 나는 버릇처럼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꺼내든다. 밑줄을 쳐가며 읽은 곳을 반복해서 읽고 그렇지 않은 곳을 다시 정독한다. 그러면 곧 확실한 정신적 회복력을 가져다 준다. 분명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내게 있어 명약이다. 간혹 이 명약이 약발을 안 받을 땐 대개 김훈의 산문집을 펼쳐든다. 자전거 여행도 좋고 라면을 끓이며도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다. 한 권의 필독서가 더 있는데 김정훈 사제의 유고집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다. 사실 첫 산문집을 쓰려고 덤벼들었을 때 아우렐리우스와 김훈과 김정훈을 떠올렸던 건 시대를 뛰어넘어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문체를 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떤 착상에 부딪혔냐 하면 김훈 스타일의 문체에 아우렐리우스적 감성을 접목시키고 거기에 김정훈의 담백함을 함께 버무린 산문을 써보려는 구상을 하게 됐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생각했던 산문이 그만 잔문이 돼버렸다. 이 책에 쓰인 신변접기 성격의 글들은 내 지나온 삶의 전반에 투사된 팩트이다. 넓은 의미로 산문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기엔 탐탁치 않음이 더 크다. 그러나 명상적이고 고매한 문장의 글보다 좀 거칠어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적으로 쓰는 게 스스로 편하기도 했거니와 달리 생각하면 그쪽이 훨씬 진솔하다는 느낌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가 나를 종이 위에 투사하여 들여다보고 싶었고 결국 내가 지금껏 뚜벅뚜벅 걸어온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고 싶었다.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때문인지 남들처럼 유별난 취미를 갖지 못한 채 나는 오랫동안 글 쓰는 것에 매몰되어 왔다. 내 유년 시절 아버지는 춘천 형무소 간수였다. 정확한 직책이나 직급을 당시 나로선 알 수 없었지만 간수 부장이란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 아주 간혹 형무소 밖으로 노역 나온 지수들이 아버지를 호칭할 때 이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몇 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해진 요일에 형무소 막루에 올라 경비를 서는 날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아이 손바닥 크기의 포켓용 수첩 같은 걸 제복 상의 윗주머니에 넣고 종종 활용하였는데 그게 당신의 시작 노트였다. 대부분 교가나 동료처럼 4-3조 또는 7-5조의 정형시를 쓰셨고 수첩 말미엔 푸슈킨의 여러 편이 필사돼 있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의 형무관 제복을 빨래할 때도 어김없이 그 시작 수첩을 별도로 보관하셨다. 아버지가 형무소 간수를 그만두신 후에도 여러 해 동안 당신은 그 수첩을 소지하고 다니셨던 걸 나는 기억한다. 등단난하셨지만 시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시심을 확인할 수 있던 소중한 증거물이었다. 글쓰기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중편 몇 조각을 잡숫고 급체하여 93세로 유명을 달리하신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오셨다는 점에서 참으로 특별하고 집요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둔 탓에 나도 청년 시절 한동안 시 쓰는 일에 매몰됐었다. 김수영을 흠모했고 신경님과 박용래와 조병화의 시를 두루 암송했다. 어쩌다가 보들리르와 랭보와 폴 발레리의 눈을 떴고 비슷한 시기에 전후 문학에 빠져 헨리 밀러, 마렉 플라스코, 레마르크, 해밍웨이, 잭 키루악과 토마스 만을 탐독하며 그들의 소설에 심취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난 소설가 이예수 형의 조언을 받아들여 희곡 분야를 한동안 기웃거리기도 했다. 유감스럽게 결국은 제대로 된 시도 소설도 희곡도 한 편 남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나이만 먹어왔다. 초조함이랄까 70이 넘어서 느끼는 감정엔 여유로움보다는 초조함에 무게가 실린다. 살아온 생보다 살아갈 생이 치명적으로 짧아 그 짧음에 대해 긴장감이 추가된다. 그래서 더 치열해진다. 젊었을 때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치열함이 없는 열심이었다. 긴정이 없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땐 60이 되고 70이 되려면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냥 자식 키우며 먹고 사는 일에 전력 투구했기에 세월의 속도감에 한참 무뎠다. 하지만 이제 도달할 길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예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간을 촌각까지도 아껴 쓰려고 한다. 그런 각오로 내 삶의 길바닥 여기저기에 흘린 흔적을 주워 담아 허접하지만 자전적 산문집을 내게 된 셈이다. 퍼즐처럼 정확히 맞춰지지 않는 삶의 편린이 너무 많이 연출돼 글 쓰는 내내 얼마나 내가 어리숙하고 서툰 발걸음을 디디며 얘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 온다. 동화와 희곡으로 등단해 아직 작품집을 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그 아쉬움은 접기로 한다. 그것이 나를 온전히 비우는 일이기도 하다. 감히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견줄 수 없는 졸렬한 산문집이지만 책 제목을 고회 성사로 표기한 이유엔 특별함이 있다. 1990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 응모하여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선정된 내 희곡 제목이 고해성사였다. 작고한 한림대 한상철 교수가 당시 심사위원이었지만 연극적 장치의 조악감과 극적 구성이 치밀하지 못해 당선작으로 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였고 부끄러웠지만 나는 절치부심하며 언젠가는 고해성사를 다시 손질하여 빛나는 희곡으로 완성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그 다짐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고쳐 쓰려 했던 희곡 고해성사 대신 산문집 제목에 차용했다. 중요한 건 내 후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시절을 살았다는 증표를 남긴다는 사실에 소중함을 느낀다.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사실 내 문학적 그릇은 이것을 담아내기에도 벅차다.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야 할 분은
독수리 같은 눈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들여다보며 문학적 수사의 서툼과 문법적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며 선벌해 주신 김혜영 선생님의 노고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물론 그동안 내 어리숙하고 치기 어린 삶의 편린으로 인해 매 순간순간 상처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지금까지 견뎌준 아내 신미향 선생에게도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5년 8월을 맞으며 이영진 음악평론가 자전적 산문집 고해성사 말미에